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노자를 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노자를 이어서 장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장자는 누구 사상을 대본다 계승하는 거죠? 노자의 입장을 대본다 계승한다. 노자의 입장을 대본다 계승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시험에 나올 때 그동안에는 주로 노자, 장자를 같은 도가 사상으로 같이 공통된 사상으로 이렇게 주로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노자 장자를 약간 구분하는 문제가 조금씩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점에서 약간 노자와 장자를 구분하냐면,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수양문입니다. 수양문에 있어가지고 노자 장자를 약간 구분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출제되는데요. 자, 보세요. 일단 이전에는 어떻게 출제가 많이 됐냐면 수양 그 자체를 묻는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거든요. 뭐냐면 이 수양이 있어가지고 일단 유교, 우리 유교하면 누가 있죠? 공자, 맹자, 순자, 성리학, 양명학, 이황, 이, 정약용 이런 것들이 다 유교 사상가죠. 그러면 유교 사상가들은 수양을 중시할까요? 당연하죠. 유교는 수양을 정말 중시하는 거죠. 수양을 열심히 해서 하늘이 준 선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라. 누구는 아니지만, 순자는 아니지만, 순자는 악한 본성이었죠. 공자, 맹자 같은 경우, 특히 맹자가 강조했죠. 하늘이 주신 선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라. 누가 계승? 주자, 양명 다 계승하죠. 그래서 선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중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유교는 당연히 이 수양을 아주 중시했다는 거. 그러면 수양론에 있어가지고 노자와 그리고 장자, 노자와 장자는 수양을 해나갈까요? 하지 말라고 할까요? 학자들 중에 이런 견해가 있거든요. 노자, 장자는 그냥 자연을 따라서 소박하게, 순박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이 수양이라는 것은 좀 인위적인 거 아니냐.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수양은 노자, 장자는 반대한다. 물이 자연 아니냐. 물과 같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어떤 인위적으로 막 수양하려고 하는 거, 이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기출문제 여러분들 풀어보시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유교와 도가 사상가, 노자, 장자 둘 다 수양을 중시한다. 왜? 노자나 장자가 유교처럼, 유교는 직접 수양을 이야기하거든요. 수양해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노자나 장자가 이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유교 사상가처럼 노자나 장자가 수양해 라고 말하지는 않다는 거죠. 수양해 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자, 장자가 수양했다고 시험 문제 출제하면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평가원에서는 노자, 장자가 비록 수양해 라고 하지 않았지만 노자, 장자가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수양으로 볼 수 있지 않냐. 무위지치, 무위의 정치인데, 무위의 정치지만 무위니까 임금이 인위적으로 어떤 걸 하지 마라, 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구속하는 거 하지 마라 라고 했지만, 그 무위의 정치도 무위지치라고 해서 하나의 정치로 보지 않냐. 무위지만 무불이 되지 않는 것이 없는 그런 정치로 보지 않냐. 그렇다면 노자, 장자가 비록 수양이라는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노자, 장자가 정치는 무위지치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정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노자, 장자가 수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이걸 수양이라고 할 수 있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그동안에 기출문제를 출제해온, 수능 문제를 출제해온 그 평가원에서는 그냥 이것도 하나의 수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일단은 수양으로 출제를 했다는 거. 그래서 수양은 유교와 노자, 장자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풀자. 앞으로는 혹시 노자, 장자가 직접 정치는 분명히 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노자, 장자도 정치관을 말했지만, 수양은 노자, 장자가 직접 말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위적으로 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무이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수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라고 평가원에서 입장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죠? 바꿀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기출문제를 풀 때는 노자, 장자도 수양을 주장했다, 강조했다 라고 풀자. 오케이? 자, 그렇다면 노자는 그동안에 아주 오랫동안은 노자, 장자 둘 다 수양을 중시했다 라고만 나왔는데, 얼마 전부터
노자의 수양문과 그리고 장자의 수양문을 구분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다는 거죠. 자, 어떻게 구분하느냐면요. 이렇게 구분합니다. 일단 노자, 장자 둘 다 중시한 거. 허, 신. 허, 비운다는 거. 우리 마음을 비우는 거. 요거는 노자 아저씨와 장자 아저씨가 둘 다 중시했습니다. 둘 다 마음을 비워라. 비워야 거기에 기가 들어온다. 비울 때 기가 들어온다. 비울 때 도가 들어온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 채워져 있으면 집안에도 온통 막 쌓여져 있으면 더 들어올 게 없겠죠, 그죠? 집안에 온통 쓰레기가 가득 차 있으면 사람이 들어올 수 없겠죠. 비울 때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을 비울 때 기가 들어오고 도가 들어온다 라고 보는 거죠. 요거는 노자, 장자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그런데 요 장자 아저씨가 특별히 이야기했던 게 있다는 거죠. 요게 좀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뭐냐면 좌망이라고 해요. 좌망. 좌는 앉을 좌, 망은 잊어버릴 망. 폴게 잊어버리다. 좌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자 아저씨가 조용히 앉아라. 조용히 앉아서 잊어버려라. 뭘 잊어버리냐면 내 몸, 내 팔, 다리. 나에게 팔이 있었지. 나에게 오른팔이 있었지. 농구하는 오른팔이 있었지. 왼손은 그대로 주는 왼손이 있었지. 이거 다 잊어버리는 거죠. 펄게. 그리고 나에게 다리, 풋살하고 축구하는 다리 다 있는 거 잊어버리는 거죠. 또 내 몸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나를 잊어버리는 거죠. 앉아서 나를 구수하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좌망이다. 근데 장자 아저씨가 나를 잊어버리라, 내 몸을 잊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시험에는 한 번씩 어떻게 출제되냐면 이건 장자 아저씨가 쓴 표현은 아닌데요. 그거 왜 잊어버리라고 했냐? 그게 나를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거든요. 장자 아저씨는 팔, 다리를 잊어버리라, 형체를 잊어버리라, 형체를 떠나라. 이 형, 떠날 니, 이사간다고 하죠. 이 형, 형체를 떠나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장자 아저씨 입장에서는 팔, 다리도 잊어버리고 형체를 떠나라. 이 형해라. 형체를 떠나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요거를 시험에 나올 때는 이거는 이제 해석이에요. 해석. 약간 관례상 해석을 그걸 왜 잊어버리려고 했을까? 그게 나를 구속하기 때문에,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면 내가 자유로워질 것 아닌가? 그런 입장. 이런 중에 나중에 생활라이브리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건데요. 우리가 이제 동양윤리상 끝나고 나면 조금 있으면 이제 서양윤리로 가잖아요. 그 서양윤리로 가게 되면 플라톤이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고대 그리스에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그 플라톤 아저씨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가 이성을 따라서, 이성이 명령하는 대로 이성을 따라서 사는 사람, 자기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이성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죽으면 그 육체의 감옥에서 영혼이 해방돼가지고 가장 지혜로운 신들이 살고 있는 그 하데스라고 하거든요. 그걸 하데스라는 저승의 나라, 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 이데아, 그게 간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가 우리 영혼을 이렇게 감옥처럼 구속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죽었어. 그러면 그 감옥에서 내 영혼은 자유롭게 해방하는 거죠. 근데 장자 씨도 약간 우리 몸이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형체에서 떠날 때 우리가 자유해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하거든요. 이게 장자 씨의 좌망. 자, 이렇게 좌망하게 되면요, 나를 구속하는 모든 걸 다 잊어버렸죠?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봅니다. 이거를 심재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심재로 간다 이렇게 봅니다. 이 심은요, 마음이죠, 마음. 재는요, 우리 목욕 재기한다 이런 말을 쓰죠, 그죠? 깨끗하게 나를 비워서 깨끗하게 하는 것. 그걸 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재, 내 마음을 비워서 깨끗하게 하는 것. 아까 마음을 비우는 건 허심이라고 했죠. 허심 하게 되면 내 마음이 비워져서 깨끗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심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가장 대표적인 수양문으로 강조하는 것이
좌망과 심재. 요거는 누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자 아저씨가 직접 좌망을 이야기하고 심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자 아저씨가 주장하는 것으로 우리 흡사 유교 사상할 때 이전까지는 막 공자 명자의 공통점만 나오다가 공통점만 나왔는데 둘 다 뭐로 정치해라? 공자 명자 덕으로 정치해라. 두 자로 덕치해라. 근데 어느 순간부터 평가원에서 차이를 둬가지고 차이를 둬서 역성혁명은 누구만? 맹자만의 입장이다. 학자들 중에서는 공자도 역성혁명에 찬성한다 라고 하는 학자도 있지만 평가원에서는 공자가 직접 역성혁명을 이야기한 건 아니지 않냐. 공자는 궁, 신, 부, 자 신하는 신하답게 임금님한테 뭐하고 충성하는 것 그것만 말하지 않았냐. 임금이 잘못했다고 해서 임금을 바꾸는 역성혁명을 공자가 직접 말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역성혁명은 누구만? 맹자만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출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평가원에서 마찬가지로 노자전자. 노자도 앉아서 잊어버려라. 마음을 비워서 깨끗하게 해라. 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평가를 했을 때 직접 노자가 말한 건 아니지 않냐. 직접 말한 것은 누구? 장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자만의 사상으로 보고 문제를 풀자. 약간 근데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거 평가원에서 새로운 문제 낼 게 없으니까 이거 약간 좀 억지 아닌가? 이렇게 약간 그동안의 공통점만 내다가 조금 더 등급을 구분하기 위해서 약간은 학술적으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왜냐면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동의는 할 수 있지 않냐. 공자도 정명을 이야기했는데 정명이 어긋나면 역성혁명 할 수 있다에 동의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또 노자가 앉아서 나를 구습하는 걸 잊어버려라. 팔다리 잊어버려라. 노자도 그 식으로 이야기했으니까 마음을 비워서 깨끗하게 하는 심재 말하는 거 동의할 수 있다 라고 보는 학자도 있지만 평가원에서는 일단 노자가 말하지 않았다. 장자만 말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장자만의 입장으로 시험 문제 풀 때 풀어야 한다. 이것이 누구 입장? 평가원의 입장.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 때 앞으로 변화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풀 때는 최근에 이렇게 좀 차이를 좀 두고 있는데 좌망, 심재, 누구만? 장자만의 입장으로 시험 문제 풀 때는 풀자.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요게 유통으로 나오고 이제 장자시에서 요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장자시의 가장 대표적인 책 노자시처럼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요거 하나밖에 없어. 우리 맹자시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 맹자라는 책이었죠. 순자시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 순자라는 책이었죠. 장자시의 대표적인 책이 장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장자라는 책에 보면요. 장자씨가 이런 이야기해요.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어떤 삶이냐면 놀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놀면서 살아라. 얼마나 좋아요. 놀면서 살아라. 그늘듯이 삶을 그늘듯이 놀면서 살아라. 이거를 소요유라고 해요. 소요유. 우리 요 소는요. 우리 소풍 간다 할 때 소예요. 소풍 간다. 소풍 간다. 그 다음에 유는요, 노는 거예요. 우리 놀면서 이렇게 구경하며 다니는 배, 유람선이죠. 유람선. 유흥주점. 그 다음에 유행, 그건 아니고 유흥주점도 있죠. 그죠? 이게 놀유자거든요. 놀유자. 소유유는요, 이렇게 소풍 가듯이 여유 있게 어딘가에 막 구속돼가지고 어딘가에 막 집착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정말 자유롭게 내 삶을 즐기면서 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소유유거든요. 이 소유유의 삶을 강조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소유유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기 수양자 인간되죠. 나를 부수하는 모든 걸 잊어버리고 내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을 비워서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 소유유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왜? 내 안에 뭐가 들어오기 때문에? 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장자는 이 소유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무엇의 관점으로? 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장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도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구분
구분과 차별이 없어진대요. 정말 놀라운 경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장자연 씨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무 놀랍죠? 미는 이쁜 것, 아름다운 거예요. 추는 약간 우리 추하다 이런 약간 이쁘지 않은 걸 이제 추라고 이야기하는데, 똥, 오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안 좋게 보죠, 그죠? 그런 구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 장자가 이런 예를 들어요. 여희라는 너무나 이쁜 그런 여인이 있었대요. 근데 장자가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여희가 어디 저기 강으로 갔어요. 호숫가로 갔는데 호숫가로 가가지고 자기 얼굴을 이렇게 그 호숫가에 딱 내민 거예요. 내미니까 그 밑에 있는 물고기들이 이렇게 이쁠 수가 하면서 여인주로 몰려왔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물고기들이 다 놀래가지고 아이고 깜짝이야.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가? 괴물이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괴물 아니야? 라고 하면서 놀래가지고 다 혼비백산으로 도망가 버린다는 거죠. 여기에서 장자는 그러면 여기가 진짜 이쁜 거다. 물고기는 다 도망가 버리는데, 코끼리 오히려 여기를 밟을 수도 있는데, 사자 오히려 하룻밤 먹이로 생각할 수 있는데, 토끼 여기 보고 도망가 버리는데 여기가 정말 이쁜 거냐? 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런 누가 이쁘다, 누구는 이쁘지 않다 이런 구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이런 미추의 구분만 없는 것이 아니고 점점 어디로까지 나가냐면 우리 시시비비를 가린다 이런 말 하죠, 그죠? 옳을 시, 잘못될 비, 시시비비를 가린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옳고 그름이라는 거, 옳은 것은 정말 좋은 거, 잘못 그릇된 거,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거, 이건 없애야 되는 거, 이런 구분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시비에 대한 구분, 차별 이런 게 없어진다. 옳은 것은 잘못된 것에서 나온 것이다. 잘못된 것, 이것도 옳은 것에서 나온 것이다.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이 가치라는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거의 유교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죠. 유교, 어떤 마음?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 시비지심. 그 시비지심에서 어떤 더 지라는 뜻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려라. 이게 유교의 입장이죠. 공자, 특히 맹자가 이 시비지심을 강조했었죠. 양명하, 이 시비지심이 바로 양지다 라고 왕양명한 씨가 이야기했죠, 그죠? 근데 장자는 아닙니다. 장자는 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실은 옳은 것, 잘못된 것, 이거는 가치라는 거다. 이쪽 편에서 보면 옳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저쪽 편에서 보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거다. 선생님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들의 그런 전쟁에 관해서 이렇게 그 유튜브를 보면 댓글을 보거든요. 어떤 분들은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 공격하지 않았냐.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고 납치에 가지만 않았더라면 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했겠냐. 하마스의 잘못 때문이다. 이렇게 막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하마스가 잘못했으니까 다시는 하마스가 그렇게 못하도록 이스라엘이 최대한 공격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하마스가 괴멸되게 팔레스타인을 더 공격해라. 이런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또 어떤 댓글은 이스라엘이 지나치다. 비록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람을 납치하고 살해했더라도 그 하마스만 처벌하고 하마스만 죽여야지. 왜 하마스하고는 전혀 관련도 없는 갓난 아기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병원에 있는 환자들, 학교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리냐. 그리고 이스라엘들이 피난가라고 했던 그 피난 지역의 팔레스타인의 사람들 몇백만 명이 200만 명이 이스라엘 너희들이 피난가라고 해서 그곳에 피난 가는데 피난 지역까지 미사일을 쏘고 피난 지역까지 군인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아이들을 죽이고 하면 어떻게 하나? 이거는 히틀러의 홀로코스트와 같은 행동이다. 이스라엘이 지나치다. 살인자만 죽여야지 살인자가 속해 있는 나라 국민들을 다 죽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를 이렇게 비난하는 이런 댓글들도 요즘에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약간 이스라엘을 동조하는 그런 댓글이 많았다면 이제 점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계속 공격하고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들, 팔레스타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 이제 그만해라, 제발 그만해라. 이 전쟁을 언제까지 이렇게 사람을 죽일 거냐 이런 댓글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장자의 표현을 빌자면 요 관점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하마스를 괴멸시키는 이쪽에 초점을 둘 수 있고 또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죄 없는 살인자하고는 관계없는 하마스와 관계없는 사람까지 이렇게 다 죽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도의 관점에서 보면 옳다고 하는 것, 그러다고 하는 것 이게 사실은 그렇게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같이 가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이런 것도 이야기해요. 사는 거죠. 죽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죠. 내 죽음이라는 거. 내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끝나는 거죠. 그죠? 근데 장자는 그거 끝나는 거 아니다. 그거 끝나는 거 아니다. 원래 아무도 없었는데 기라는 게 나오고 기에서 형체가 나오고 그 형체에서 생명이 나오고 그 생명에서 죽음이 나왔다. 그러면 죽는다는 것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생사를 이해하면 장자의 관점을 한번 보세요. 원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뭐가 기가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형체가 생긴 겁니다. 거기서 생명이 나온 거죠. 근데 이게 다시 죽음으로 가. 아무도 없었다가 기가 생기고 또 그 기에서 형체가 나오고 형체에서 생명이 나오고 그 생명이 이제 죽음으로 갔죠. 그러면 삶과 죽음이라는 것 이게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방생, 방사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방이라는 건요 나란히 함께 이런 뜻이에요. 생명과 죽음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것이다. 방생방사. 생명 따로 죽음 따로. 생명 좋은 거 와 신난다. 죽음 너무나 슬프다 내가 죽는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은 항상 죽음과 함께하고 또 죽음은 또 기가 모여서 형체가 되고 또 생명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학자들은 이걸 순환으로 해석하거든요. 살았다가 또 죽고 죽었다가 다시 살고 이게 비가 내렸다가 다시 그 수증기가 올라가고 다시 또 비가 내리고 봄이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을이 되고 가을이 겨울 다시 봄이 되는 이 순환과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시험에는 그렇게 좀 많이 나와요. 이거 하나의 순환 아니냐. 삶과 죽음을 요 생과 사를 하나의 순환으로 보는 거 아니냐. 요 순환이라는 것은 장자가 직접 쓴 표현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 중에 논란도 있거든요. 그게 정기적인 순환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냐? 봄 지나고 여름 되는 것처럼 그 죽은 사람이 다시 꼭 살아난다고 장자가 말하는 거 아니지 않냐? 죽은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지 않냐? 그게 똑같은 그런 순환으로 보기는 어렵다. 내린 비가 수증기가 돼서 다시 또 구름이 돼가지고 내리는 그거하고 다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학자들 중에. 근데 일단 우리 평가원에서는 그게 그냥 순환이지 살았다가 죽고 죽은 다음에 다시 또 살고 이게 순환이지 꼭 그 사람이 태어나야지만 그게 순환인가? 이게 누구 입장? 지금까지 평가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직접 장자가 삶과 죽음은 순환한다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특히 이거는 우리 생활과 윤리하고 연관해가지고 좀 많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아마 쌍윤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쌍윤할 때 좀 많이 나오죠. 생활과 윤리 내용에서 장자 삶과 죽음을 순환으로 보았다. 특히 일정한 주기로 순환한다라고까지 출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학자들 중에서는 이게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장자가 이렇게 순환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 순환까지는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봄이 지나면 여름이 지나면 가을, 가을이 지나면 겨울, 또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일정한 주기를 두고 순환하는 것까지는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낮이 지나면 밤이 지나면 낮처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순환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정한 주기를 두고 순환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냐? 살은 다음에 일정한 주기가 있으면 죽고 죽은 다음에 또 일정한 주기가 있으면 살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좀 이견을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일단 평가원에서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할 때는 조금 순환, 그리고 좀 주기적인 순환에 가까운 것으로 출제를 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 때는 그렇게 풀자.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드리고요. 여하튼 장자는 아름다움과 추함의 구별도 없어져. 뭐의 관점으로 보면 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리고 옳고 그름. 옳음에서 그름이 나오고, 그름에서 옳음이 나오고, 이것에서 저것이 나오고, 저것에서 이것이 나오고, 이것이 저것이고 저것이 이것이다. 급사가 뭐하고 좀 비슷하죠? 불교의 연기설. 근데 여러분들이 제심을 보면 약간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요. 불교의 연기설은 어떻게 이야기했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진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도 생기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진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 연기로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 불교. 근데 장자는 그런 연기보다, 원인과 결과의 입장보다는 이것이 저것이고, 저것이 이것이다. 피, 역, 차.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피가 역시 피. 저 피자거든요. 저 피, 피고인. 이런 말 하는 거죠. 피. 저것이 역시 차. 이 차자거든요. 이 차자. 우리 찬. 이 세 개를 찬이라고 하잖아요. 불교용어로. 피, 역, 차. 저것이 역시 이것이 된다. 저것이 이것. 이것이 저것. 이런 관점이,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을 좀 상대적으로 구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관점이 누구의 입장? 바로 장자의 무슨 관점? 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입장이다. 그리고요, 이 도의 관점 선생님 잠깐 이야기했고, 이제 우리 장자 씨의 재물론을 잠깐 알아볼게요. 자, 우리 장자 씨의 재물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재물론은요, 이 장자 씨의 장자라는 책이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주로 해석이 됐어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렇게요. 가지런하다. 가지런하다. 요 가지런하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평등하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평등하다. 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평등하게 뭐 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가지런하다는 것은 차별하지 않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차별하지 않고, 아까 어떤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죠? 누구는 아름답다, 누구는 아름답지 않다, 이거는 옳다, 이거는 잘못됐다. 그리고 이거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나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런 차별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걸요. 이제 위인전기로 어릴 때 그 장자씨에 관한 그 위인전기가 많잖아요. 거기 보면 그 장자씨 친구가 나오죠. 친구 해시라는 그 장자씨의 친구가 있는데, 해시가 어느 날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 장자 아저씨의 아내, 와이프, 아내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상을 하러 온 거예요. 아내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내 친구 장자가 얼마나 슬퍼할까. 장자 이름이 주라고 알려지거든요. 장주. 자는 이렇게 좀 높임말, 우리 주자, 공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는 선생님, 티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장 선생님 이런 뜻인데 원래 이름이 주라고 해요. 장주. 내 친구 주가 얼마나 슬퍼할까. 내가 가서 위로해 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와보니까 장자 아저씨가 그 당시에 이렇게 악기, 그 당시 악기를 연주하고 이렇게 막 치면서 연주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연주. 그래서 장자 친구 해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 친구야, 어떻게 된 거야? 너 아내가 지금 죽었는데 너가 이렇게 연주하면서 이래도 되는 거냐? 하니까 장자 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도 우리 내 아내가 돌아가신 지 처음에는 너무너무 막 슬펐어. 내가 막 울고 막 이렇게 했는데 좀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울지? 내 아내는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 건데 기가 형체가 되고 다시 삶이 되고 죽음으로 다시 기가 돌아갔는데 기가 모여서 삶이 되고 기가 흩어져서 죽음이 되는, 기가 모여서 살아있다가 기가 흩어져서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간 것인데, 내가 원래 누군가 내 친구가 집에 왔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슬퍼하지 않는데, 내 아내는 원래 있던 곳으로 간 것인데 내가 왜 슬퍼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 다음부터는 아내를 슬퍼하지 않고, 아내 죽은 것을 슬퍼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연주하고 있다네. 우리 아내가
기가 모여서 다시 살아났을 때 그 기쁨처럼 그렇게 내가 연주하고 있다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유교하고는 아주 좀 다르죠, 그죠? 유교의 공자님은 그런 이야기 했죠. 제자가 선생님 죽으면 어떻게 되죠? 질문하니까 내가 삶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니? 라고 이야기했지만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애도하는 것, 슬퍼하는 것, 그거는 마땅히 인간의 도리라고 보는 것이 유교의 일반적인 입장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유교는 죽음에 대해서 마땅히 애도해야 된다, 슬퍼해야 된다. 그것이 당연한 도리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3년을 슬퍼하는 것, 그게 아들, 딸의 도리 아닌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이게 유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장자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 기가 모였다가 기가 흩어진 것. 물론 유교도 사실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 당시에 약간 일반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유교도 기가 모여서 사람이 되고 기가 흩어져서 이제 죽음이 된다. 기가 모인 것이 생명, 기가 흩어지면 죽음. 이렇게 유교도 그렇게 봤지만 시험에 나올 때는 기가 모인 것 생명, 기가 흩어진 것 죽음. 누구 입장으로? 도가 입장으로. 특히 장자 입장으로 출제가 됐어요. 유교는 그런 입장이지만 사실은 시험에는 잘 안 나왔다. 왜? 평가를 했을 때 유교는 사람이 죽으면 애도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장자는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기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 장자만의 입장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평가원에서 그동안에 좀 출제를 해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생활과학에서 이건 좀 많이 출제가 됐던 부분인데 우리 윤리화상과 생활과학이 아주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생활과학에서 좀 나오던 문제들이 또 윤리화상이 나오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생활과학이 출제할 때 지금까지 평가원에서는 기가 모여서 생명, 기가 흩어져서 죽음, 이거는 누구 입장으로만? 장자 입장으로, 도가 입장으로만 출제가 됐다는 것, 이것도 좀 기억하고 우리 기출문제 풀 때는 그렇게 풀면 되겠고요. 특히 무슨 과목? 생활과학 윤리를 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풀면 되겠고요. 여하튼 장자가 이런 생사의 구별, 차별을 뛰어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재물론과 연관이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가지런하게,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 이렇게 주로 지금까지 해석이 많이 됐어요. 근데 요즘에 학자들이 이게 약간 요즘에는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나오냐면 아직 이게 평가원에까지는 반영은 안 됐어요. 평가를 시험 주로 1번.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주로 1번으로 풀면 돼요. 근데 2번 선생님이 소개해 주는 이유는 앞으로 또 평가원에서 왜냐면 학자들이 요즘에 2번으로 많이 해석을 하다 보니까 평가원에서 그런 학자들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출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2번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뭐냐면 지금까지는 모든 만물을 가지런히 보는 것에 관한 이론으로 해석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당시에 이 만물에 관한 다양한 이론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모든 만물을 바라보는 다양한 이론이 있었는데, 그 이론을 가지런히 한다. 그 이론을 평등하게 바라본다. 만물에 대한 이론을 가지런히, 차별 없이 가지런히 바라보는 그런 것이 바로 재물론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재물론, 만물을 가지런히 바라보는 이론으로 주로 해석해서 평가원에서 출제를 했는데 요즘의 학자들의 새로운 연구는 그 당시 전국시대 누가 있든 장자가 있던 당시 만물에 관한 수많은 이론이 있었는데 그 이론들을 가지런히 한다. 이런 입장이 재물론이다. 이렇게도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다양한 이론, 수많은 다양한 이론들을 너무 다르게 보지 말고 흡사 누구처럼 원효 아저씨가 그 신라시대 너무나 많은 어떤 이론? 불교 이론. 물론 원효 아저씨 당시에는 어떤 불교? 교종의 너무나 다양한 그런 이론들이 있었는데 특히 어떤 게 있었죠? 공이냐 유냐, 유와 공의 그런 이론들 있었죠, 그죠? 불성이라는 불성이 모든 사람들의 본성 속에 다 있는 거냐? 아니면 불성이 없는 사람들도 있냐? 막 그런 이론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근데 그 대표적인 10가지를 화쟁했죠. 신문, 화쟁론. 누구? 원효 아저씨. 그것처럼 장자 당시에 다양한 이론이 있었는데 그 이론들을 가지런히 차별하지 않자. 그 이론들을 차별하지 않고 가지런히 이것을 재물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한다는 것. 자, 그 다음에요. 장자 아저씨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지와 그 다음에 소지를 이야기해요. 소지. 뭐냐면 대지는 뭘까요? 큰 지혜.
대지는 큰 지혜고요. 소지는 당연히 뭘까요? 작은 지혜죠. 그래서 소지는 대지에 미치지 못한다. 요런 이야기거든요. 소지, 작은 지혜는 요 급자는 미칠 급자예요. 미치. 어디에 도달한다. 어디에 견주는, 어디에 이르는, 그러니까 작은 지혜는 큰 지혜에 이르지 못한다. 이거를 소지, 불급, 대지. 작은 지혜는 큰 지혜에 이르지 못한다. 장자씨는 이런 비유를 들어요. 북쪽에 가면 큰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에 엄청나게 큰 그런 물고기가 살고 있었어요. 그 이름이 곤이라는 물고기예요. 곤이라는 물고기인데 그 물고기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우리나라만한 물고기. 우리나라만한 물고기가 그 북쪽에 있는 바다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물고기가 새가 된 거예요. 새. 하늘을 다 덮는 우리나라만한 새가 된 거예요. 그 새 이름이 붕이라고 해요. 붕새. 붕이라고 하는데 그 붕이라는 새가 이제 북쪽에서 저기 남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날개짓을 한 번 딱 하면 구만리를 가는 거예요. 구만리. 우리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우리 삼천리 금수강산에 30배. 한 번 날개 딱 하면 30배를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쪽까지 가게 되는데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날아가서 6개월에 이제 한 번 쉰다고 해요. 그게 이제 장자의 이 소요유라는 요 편에 장자라는 책 안에 있는 소요유, 소풍 가듯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 붕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새를 이야기할 때 장자가 이런 이야기도 곁들이거든요. 아주 작은 그런 곤충들, 아주 작은 그런 벌레, 이런 벌레들은 사실은 그런 붕새의 그런 삶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작은 그런 새들은 나는 폴짝 뛰어가면 이런 나무에 딱 올라간다든지 그것도 어떨 때는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고 막 미끄러진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붕새가 나는 한 번에 9마일을 가. 나는 6개월에 한 번 쉬어. 이런 이야기하면 야 그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 9마일을 어떻게 가? 어떻게 6개월에 한 번 쉰다는 말이야?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누구는 그런 작은 벌레들, 작은 새들, 그런 붕의 삶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의 지혜가 바로 소지라는 거죠. 소지는 대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대지. 모든 사물을 이렇게 가질나게, 평등하게 바라보는, 차별을 시도하는, 아름다움과 추함에 차별이 없는, 분별이 없는, 옳고 그름에 분별이 없는, 선하게 분별을 뛰어넘는 그런 삶에 대해서 누구는 소지. 그러니까 이 소지가 사실은 누구들? 유교 믿는 너희들 맨날 선은 어떻고 악은 어떻고 구분하고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막 구분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너희들의 작은 지혜다. 도의 관점에서 바라봐라. 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런 구분, 그런 차별 다 없어진다. 근데 너희들은 모를걸? 왜? 너희들은 대지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좌망, 심재, 허심을 통해서 마음을 다 비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기로, 도로 그 빈 곳에 채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을 구속하는 모든 걸 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형제를 떠나보지도 않고 팔다리를 다 잊어버리지도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대지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대지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근데 시험 문제는 약간 예를 들면 노저와 장자를 주고 무지를 강조하는 그런 시험 문제들이 기출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자가 대지를 가져라. 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혜는 대지. 도의 관점이 아닌 차별하는 그런 관점은 소지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참다운 지식, 큰 지혜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지를 지식으로 이해해가지고, 지식이 아닌 무지를 강조했다. 요 측면만 조금, 주로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노자, 장자를 주고, 무지를 중시한 것으로, 지식은 아닌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어요. 왜냐면 장자도 도의 관점에서 가지는 지식을 가질 수 있지 않냐. 대지라는 게 큰 지혜라고도 볼 수 있지만 도의 관점에서 가지는 이 세상에 대한 큰 지식, 올바른 지식으로 볼 수도 있지 않냐. 지식이 없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좀 정확하지 않다. 노자가 물론 무지를 이야기했지만 노자가 무지를 강조할 때 제후들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 무지하게 해라. 무지하게 해라. 그래야 욕심도 안 가지고 정치하는데 훨씬 좋다. 그냥 새끼줄로 꼬아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게 하고 지식이 없게 해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백성들을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냐. 약간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좀 있어요.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서 나온 기출 문제를 풀 때는 노자와 장자 둘 다 무지의 삶을 중시했다. 이렇게 좀 푸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평가 기출 문제 풀 때 앞으로는 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장자가 대지를 강조했고 도의 관점에서 가지는 참다운 지식을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일단 평가원 기출 문제를 풀 때는 노자 장자 다 무지를 중시했다는 요 측면에 좀 중점을 둬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그래서 스님이 장자에서 소유, 도의 관점, 재물론, 그리고 대지와 소진 여기까지 좀 이야기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선생님이 또 문제 풀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장자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